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8일입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삼각수렴에서 위로 튀었습니다. 위로 튀면서 8067불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어제 오늘 돌풍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트코인은 117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도미노 피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가오는 10일부터 페이코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페이코인으로 결제 서비스를 오픈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미노 피자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소식이 이제 굉장히 즐겁고 반가운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약간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인도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인도 국회에서 제출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암호화폐 관련 행위자는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에 박모 씨가 있다면 인도에는 이 양반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도의 박모 씨가 아니라 인도 암호화폐 규제 강세를 이끈 수바시 가르그 장관입니다. 자, 또한 이 법안에 관련된 형량이 정해지는 기준으로는 재범 여부,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원인, 시스템 위해 정도, 피고 유죄 판결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보유 여부를 신고한 뒤에 9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강제한다라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랑은 꽤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난리가 날 텐데 제발 통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카레 프리미엄이 횡행하다. 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써 가격이 뛴다는 소리인데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과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겠죠. 제발 이런 한심한 정부들은 좀 정신을 좀 빨리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도 소식과 관련해서 존 메가피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자유를 원하는 국민이 자유로운 도구를 사용했던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해킹 집단 어나니머스가 나설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가 트윗을 삭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최근 남미 쪽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갑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바로 인플레이션 영향이라고 합니다. 1992년부터 올해까지 카자흐스탄 연평균 물가율은 57.1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월별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8.16% 상승한 4.9%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도 이제 굉장히 좋지 않죠. 어쩌면 저희가 지금 투자를 위해서 어쩌면 이런 암호화폐들이 나중에 저희들에게 동아줄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오늘도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다. 또한 그는 실제로 중국 본토, 홍콩, 미국 등에 상장한 중국 IT 기업 중 샤오미를 비롯한 상당수가 상장 후에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줬다. 그렇지만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많은 이들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수십 배 혹은 수천 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거뒀다. 트론 또한 2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없다. 비트코인은 거래 수단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다. 다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여전히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거의 모든 은행들이 비트코인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존재 자체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켄지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송금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일반 송금 및 외환 송금 서비스가 상용화될 시에 연간 약 40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법정 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환전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바이낸스에서는 영국의 통화조 파운드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개발이 한창 중이라는 그런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변방 섬나라 마셜 제도 공화국이 IMF의 경고를 무시하고 암호화폐 통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마셜 제도 공화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가 통화로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2018년도 초에 소버린이라는 국가 암호화폐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는 이를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이유로서 제2 법정 통화로 암호화폐를 채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높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공여 대책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셜 제도 공화국은 싫어, 그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다의 창시자이자 월드 먹방 스타인 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IOHK가 구상하고 있는 생태계의 기본 목표를 달성했다. 향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모든 유형의 시스템에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상호 운용성 개선을 통해서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이상 코딩 능력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또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이 의료 관련 블록체인 회사 솔브케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특히나 이제 당뇨병에 관련해가지고 환자 데이터를 공유 및 관리할 계획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죠. 이런 거는. 솔브케어 축하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 의원인 테드 버드가 최근 암호화폐 과세 공정성 법안과 2018년 암호화폐 세법 등 두 가지 법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보안은 한 나라의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 신흥산업 발전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불공정성과 과세 방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함께 발벗고 나서가지고 중국이랑도 싸우고 이 암호화폐 관련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점도 정말 좀 부럽습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최근 들어 페이스북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6월달에 글로벌 코인에 관련된 백서,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글로벌 코인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경우는 꽤 쟁쟁한 인물들을 자랑합니다. 총 인원은 현재 50명으로서 그 중에 20%는 페이팔 출신이고, 전 페이팔 회장이자 현재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 부사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코인이 많은 펌핑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은 비트코인2, 비트코인 하드포크된 비트코인2다 라고 하는데 최근 800% 이상 폭등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구린내나는 코인 같은 경우는 단 2개의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격 조작이 쉽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상한 코인들을 펌핑 오는 게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또 비트코인의 이름을 달고 있죠. 스캠인데도 비트코인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있으며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이번에는 비트코인 2까지. 사실 이 비트코인 2 같은 경우는 2018년 2월 달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간 이 짭퉁들이 빨리 많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약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패턴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 삼각수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 떨어졌을 때는 가격이 7,10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올라갔을 때는 8,150불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8,100불까지 이렇게 딱 찍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제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보시는 분들 분석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련된 그런 또 기사라든지 분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과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은 더 큰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이 7일 현지 시간 반등에 성공하면서 8,000달러대로 재진입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조정이 끝나고 다시 본격적인 랠리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직 충분한 조정을 겪지 않았으며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에서 4시간 봉에서 7,924달러 저항선을 넘으면서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약세에서 강세로의 추세 전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별 차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거래량 감소 속에 긴 꼬리 도지 캔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가격 후퇴가 끝났을 수도 있음을 시사를 했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8,400달러를 향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8,350달러의 저항선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폭이 14%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온 30%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윌리 우의 코멘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트코인의 최근 매집은 유기적 강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숏 스퀴즈를 겨냥한 헤지펀드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윌리 우의 분석이 맞다면 비트코인은 더 큰 폭의 조정을 이제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또 나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분석가이기도 하죠. 자, 윌리 우의 분석을 보기 전에 또한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6,800불에서 6,200달러 사이를 대규모 매수 범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윌리 우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우 같은 경우는 5,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통과를 했을 때부터 이제 강한 상승세가 느껴진다,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래소 기반의 펌핑이 끝나고 제대로 된 조정을 받은 후에 진짜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진정한 상승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가 보고 있는 차트 중에 NVT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상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한 그런 차트인데요. 지금은 꽤 조용한 똥 선생님도 이렇게 비슷한 수치를 보면서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똥 선생님과는 달리 이 윌리 우 같은 경우는 곧 불장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불장, 이 사람 기준으로 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이 비트코인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상승장 초반부에 이런 정도로 가격이 급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윌리 우가 보고 있는 차트이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적정 가격, 지금 비트코인 적정 가격은 4,70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까지 조정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차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패턴대로 진행이 될 경우 비트코인은 최대 8,400불, 500불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후에는 6,000불 달러 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가 이런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거래량 때문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석가들의 분석대로 항상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박 호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그런 바닥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분석들은 참고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제대로 된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급변하면 또 바로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지고 대응을 잘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가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60%의 비트코인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 현재 약 1,050만 개의 비트코인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남겼는데요. 그는 또한 이어서 핸드폰의 출시로 유선 전화기 사용률이 점차 감소한 것처럼 앞으로 은행 계좌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남겼습니다. 자, 60%의 비트코인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더욱더 큰 움직임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제 옆에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이 형씨, 세력 형씨, 당신은 비트코인 언제 매도할 거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과연 이들이 비트코인 60%의 주인들이 생각하는 매도가는 얼마일까? 혹은 매도하지 않고 비트코인 그대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저런 소식들을 오늘 또 모아서 성공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또 오늘 또 재밌는 짤 하나 가지고 왔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은 저것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멋있게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죠. 자, 지금 또 평화로운 주말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주말이니까 이렇게 암호화폐 시세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가볍게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산책을 하시는 동안에 광고를 켜놓으시면 더욱더 보람찰 수가 있겠죠. 자, 저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